동화마마, 오늘 들려주실 동화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우리 옛 이야기의 단골 주인공인 도깨비와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들어보세요. 깜빡깜빡 도깨비. 옛날에 한 가난한 아이가 남의 집 일을 해주며 혼자 살았어요. 하루는 돈 서푼을 받고 신이 나서 공중공중 집으로 가고 있었지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짝짝. 산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키가 장대만한 것이 훌쩍 나타났지요. 바로 도깨비였어요. 도깨비는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2번 친다나요.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일 줄 테니 돈 서푼만 빌려다오. 그래서 아이는 주섬주섬 돈 서푼을 꺼내 도깨비에게 빌려주었지요. 이튿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 도깨비가 정말로 돈을 갚으러 오나 하고 있었는데 부스럭부스럭 마당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짝짝. 어머, 어제 그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얘다, 어제 빌린 돈 서푼. 도깨비는 돈 서푼을 주더니 휑 하고 사라져버렸지요. 그 도깨비 약속 한번 잘 지키네.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어제 받은 돈 서푼으로 양식을 사다 먹으려는데 밖에서 누가 또 불렀어요.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지 뭐예요? 이놈이 또 돈을 빌리러 왔나 싶어서 왜 또 왔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얘다, 어제 빌린 돈 서푼. 어제 갚았잖아. 허참, 너도 정신이 없구나. 어제 돈 빌리고 오늘 처음인데 내가 언제 갚아? 도깨비가 하도 우겨서 아이는 할 수 없이 받았지요.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짝짝.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얘다, 어제 빌린 돈 서푼. 그 다음 날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제 빌린 돈 서푼. 그 다음 날도. 나중에는 도깨비가 와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냥 거기다 두고 가라. 이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날 역시 도깨비가 돈을 갚으러 왔는데 웬일인지 가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 놀다 가도 되니? 뭐 안 될 것 없죠. 그래서 그러지 뭐 하고 놀고 싶어? 도깨비와 아무개는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고구마도 쪄먹고 그렇게 한참을 놀았어요. 그런데 솥을 본 도깨비가 혀를 끌끌 찼지요. 이 솥 너무 찌그러졌다. 새 것으로 갖다 주랴. 나쁠 것 없었죠. 아이는 그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짝짝. 어제 빌린 돈 서푼하고 새 솥이다. 도깨비는 돈 서푼과 새 솥을 주더니 휑 하고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침 새 솥에 밥을 지었어요. 고슬고슬 탱글탱글 정말 맛있었지요. 점심때가 돼서 밥을 지으려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어머,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가득했어요. 이 솥은 요술솥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짝짝. 어제 빌린 돈 서푼하고 새 소치다. 아,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고집불통 정신이 없는 도깨비는 날마다 짝짝 손뼉을 치며 돈과 솥을 계속 가져왔지요. 이럴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자. 갑돌이에게도 요술솥을 주고 꽃분이에게도 번쩍번쩍 빛나는 요술솥을 주었지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신이 났어요. 하루는 아이가 또닥또닥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깨비가 왔지요. 얘따, 어제 빌린 돈 서푼 그리고 솥. 그런데 다듬이빵이가 다 닳았다. 새 것으로 갖다 주랴. 이번에도 마다할 것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는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도깨비는 휑하니 사라졌지요. 이튿날 저녁 도깨비는 한 손에는 돈 서푼, 한 손에는 솥, 그리고 허리춤에는 방망이를 가져왔어요. 새 방망이는 매끈했어요. 손에 딱 잡혔지요. 어머니가 계시면 새 옷 한 벌 지어주실 텐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방망이 끝에서 곱고 부드러운 저고리 하나가 튀어나오지 뭐예요? 이 방망이가 바로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남의 집 일하고 돈 서푼 받던 아이한테 이런 횡재가 있을까요? 이불 한 채 있었으면 하고 말만 하면 이불이 펑. 장롱 한 짝 있었으면 하고 말하면 장롱이 펑 하고 나타났어요. 게다가 날마다 도깨비가 나타나지 뭐예요? 돈이며 솥이며 방망이를 동네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줬더니 모두가 덩실덩실 신이 났지요. 이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아이가 이웃 마을을 다녀오는데 훌쩍훌쩍 하늘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려다 봤더니 도깨비였어요. 아니, 너 왜 거기 떠서 울고 있어? 살림을 해프게 해서 벌 받으러 간다. 집에 있던 돈이랑 솥이랑 방망이가 다 없어졌대. 듣고 보니 도깨비가 참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한테 빌린 돈 서푼도 갚아야 하고 솥이랑 방망이도 주기로 했는데 미안하다. 도깨비는 울면서 하늘 저 멀리 사라졌어요. 그 뒤로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대요. 친구들은 혹시 보았나요? 구멍난 도깨비 옷.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는데 후두득 후두득 비가 쏟아졌어요. 아이쿠, 갑자기 웬 비람? 나무꾼은 비를 피해 정신없이 달려갔지요. 한참을 달린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빈 집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으하하하하 크크크크크크크. 밤이 되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요.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알씨구 잘씨구 신나게 놀아보세. 도깨비들은 시끌벅적하게 놀았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요. 휴,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그제야 다락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옷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아직 쓸만한 옷을 두고 갔네. 나무꾼은 도깨비 옷을 나무짐 위에 얹고 산을 내려왔지요. 나무꾼은 집에 오자마자 도깨비 옷을 입어보았어요. 그러다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 몸이 어디로 간 거지? 도깨비 옷을 입으면 자기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옷을 벗으면 다시 자기 몸이 나타났지요. 입으면 없어졌다가 벗으면 나타났다가 또다시 입으면 없어졌다가 벗으면 나타났다가 나무꾼은 신이 나서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어디부터 가볼까? 나무꾼은 동네에서 이름난 부잣집으로 향했지요. 욕심이 생긴 나무꾼은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요. 다음날 나무꾼은 쌀을 훔치고 또 그 다음날은 생선을 훔치고 옷감도 훔치고 나무꾼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자기 것처럼 보였지요.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요, 부자. 나무꾼은 산더미처럼 쌓인 돈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리 보아도 돈이고 저리 보아도 돈이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가득했지요. 집안에 온갖 귀한 물건들이 그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이번에 대장간을 기웃거렸어요. 어디 보자. 여기에선 뭘 가져간다? 그때 그만 도깨비 옷에 불똥이 튀었지 뭐예요. 아, 뜨거! 나무꾼 옷에 불똥이 튀어 그만 옷에 구멍이 나고 말았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빨간 점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거든요. 아니, 웬 빨간 점이지? 사람들은 수상한 점을 잡으러 모여들었어요. 나무꾼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릇 가게로 들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빨간 점을 잡았어요. 네, 이놈! 요사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어딜 도망가려고 요놈! 이 도둑놈아!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뒤로 나무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았대요. 호랑이와 오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조그만 오막살이 초가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너머 잔치집에 가느라 오누이만 집에 남게 되었어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지 모르니 문을 꼭 잠가놓고 있어라.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지요. 올 때 떡이랑 고기랑 많이 얻어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 먹고 있어라. 아버지는 감자를 한 소쿠리 내주고 가셨어요. 오누이는 문을 꼭꼭 잠가놓고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놀았지요. 이때 산속에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요. 뭐 잡아먹을 것이 없을까? 조그만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술술 풍겨왔어요.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보니 오누이가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지요. 옳거니, 저 아이들도 잡아먹고 감자도 빼앗아 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당장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앞발로 문살을 득득 긁었어요. 오누이는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자 깜짝 놀랐어요.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로 문살을 긁고 있었거든요. 얘, 얼른 어머니 반지꼬리 좀 가져와. 오빠가 소리쳤지요. 누이 동생이 반지꼬리를 가져왔어요. 오빠는 바늘을 있는 대로 집어다가 문 종이에 쑥쑥 박아놨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문살을 긁을 때마다 앞발이 바늘에 콕콕 찔려서 따갑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아파. 호랑이는 얼른 문에서 발을 뗐지요. 그런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옳지,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고 방으로 올라가야겠다. 호랑이는 다짜고짜 머리를 아궁이에 들이밀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로 구들장을 들어 올렸지요. 방바닥이 들썩들썩하자 오누이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 얼른 헛간에 가서 집단 좀 가져와. 오빠가 집단을 가져오니까 누이 동생이 집단을 물에 적셔서 아궁이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런 다음 불을 붙였지요. 물에 젖은 집단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매캐한 연기가 풀썩풀썩 아궁이 속으로 마구 들어갔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눈이 매우 따가웠어요. 아이고 매워, 아이고 따가워. 호랑이는 굴뚝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런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호랑이는 바싹 약이 올랐어요. 저 지붕에 올라가서 이영을 뚫고 방으로 내려가야겠다. 호랑이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볏짚 이영을 물어뜯어 지붕에 구멍을 냈지요. 갑자기 천장이 흔들흔들 하더니 난데없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호랑이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호랑이는 오누이가 감자를 구워 먹는 걸 보고 입맛을 쩍쩍 다셨지요. 이제 슬슬 내려가서 저 맛있는 걸 먹어볼까? 호랑이는 방으로 내려가려고 뒷다리부터 슬금슬금 구멍에 집어넣었지요. 그러고 뒷발을 방바닥에 막 디디려고 하는데 아이쿠 뜨거워! 호랑이는 깜짝 놀라 얼른 발을 들어 올렸어요. 오누이가 화로에 구운 감자를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던 거예요. 뜨거운 감자를 디뎠으니 놀랄 수밖에요. 조금 있다가 호랑이는 또 슬금슬금 뒷발을 밑으로 내려뜨렸어요. 그런데 발이 또 뜨거운 감자에 닿잖아요.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발을 또 쑥 들어 올렸지요. 쑥 내렸다 쑥 들어 올리고 쑥 내렸다 쑥 들어 올리고. 하하, 이거 호랑이가 뒷발로 방아를 찢네. 마침 집에는 찢다만 좁쌀이 단말이나 있었어요. 우리 저 호랑이 방아에다가 좁쌀을 좀 찧어볼까? 오누이는 좁쌀을 가져다가 화롯불에 뜨겁게 달궈서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놨지요.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뒷발을 내리다가 뜨거우니까 들어 올리고 또 뒷발을 내리다가 뜨거우니까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꾸 방아를 찧었어요.
하루 종일 찧어서 좁쌀 단말을 다 찧었지요.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세상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축 늘어져 있지 뭐예요. 하루 종일 방아를 찢느라 기운이 다 빠졌대요. 그러고 보니 오누이는 그동안 좁쌀 단말을 다 찧어놨거든요. 얘들아, 이 많은 좁쌀을 어떻게 다 찧었니? 저기 저 호랑이 방아로 찧었어요. 호랑이도 잡고 방아도 찢고 얼마나 좋아요. 그 뒤로도 오누이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반쪽이. 옛날 한 가난한 농사꾼 내외가 늙도록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삼신 할머니께 빌었지요. 하루는 꿈속에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뒷산 아래 연못에 있는 잉어 3마리를 구워 먹으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 연못에 가보니 정말로 잉어가 3마리 있었어요. 그걸 잡아서 막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디서 도둑고양이가 나타나서는 잉어 1마리 살점을 뚝 떼어먹고 달아나 버리지 뭐예요? 그래서 온전한 잉어 2마리와 반쪽을 구워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무꾼 부부는 얼마 뒤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2하고 반이었어요. 2 아이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한 아이는 반쪽이었지요. 반쪽 아기는 눈도 하나고 귀도 하나였어요. 팔다리도 손발도 모두 하나씩만 있었지요. 반쪽이는 개구쟁이로 자랐어요. 2 형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저는 보리밥에 나물국을 먹고 2 형이 좋은 옷을 입고 글방에 다닐 때 저는 쥐개를 지고 나무하러 다녔지요. 그런데 힘이 무척 세서 못 지는 짐이 없고 못 드는 물건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2 형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게 됐어요. 형, 나도 데려가. 반쪽이도 함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반쪽이가 부끄러운 형들은 반쪽이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커다란 바위에다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반쪽이는 끙 하고 용을 한번 쓰더니 바위를 덜렁 들고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너 그 바위 무엇에 쓰려고 가져왔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나 장가갈 때 잔치떡 받을 떡돌로 쓰려고 가져왔지요. 반쪽이는 바위를 마당에 내려놓고 또 형들을 뒤쫓아갔어요. 형들은 화가 나서 이번에는 반쪽이를 커다란 소나무에다 꽁꽁 묶어버렸지요. 이번에도 반쪽이가 번쩍 하고 일어나자 소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너 그 소나무는 뭐에 쓰려고 가져왔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나 장가갈 때 잔치떡 칠 떡매로 쓰려고 가져왔지요. 반쪽이는 소나무를 마당에 내려놓고 또 형들을 뒤쫓아갔지요. 이번에는 형들이 반쪽이를 꿰어 산으로 데려갔어요. 반쪽이가 잠들기를 기다려 동아줄로 꽁꽁 묶고 달아났지요. 밤중에 반쪽이가 잠에서 깨어보니 수많은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반쪽이는 끙 하고 용을 한번 쓰더니 동아줄을 끊고 끙 하고 용을 또 한 번 써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그렇게 해서
호랑이 가죽을 아주 많이 얻었지요.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서울로 갔어요. 마침 정승이 그걸 보고 호랑이 가죽이 탐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지요. 얘야, 너 그 호랑이 가죽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마. 그럼 이댁 따님한테 장가들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으니 어서 호랑이 가죽을 다오. 정승은 호랑이 가죽을 얻을 욕심에 거짓 약속을 했지요. 사흘 뒤에 와서 딸을 데려가라 하고는 반쪽이를 쫓아냈지요. 사흘 뒤 정승은 반쪽이가 딸을 못 데려가도록 집을 단단히 지켰어요. 지붕에는 아들들을, 대문 앞에는 머슴들을, 바깥 마당에는 몸종들을 두었고 앞마당에는 며느리들을, 그리고 마루에는 자기하고 마누라가 앉아서 지켰지요. 반쪽이는 그걸 알고 일부러 그날은 정승 집에 안 갔어요. 그 다음 날 밤이 으슥해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두들 골아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었지요. 그래놓고 정승 딸을 업어 나오며 크게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섹시 업어간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정승 집 식구들은 야단법석 난리가 났어요. 반쪽이는 정승 딸을 업고 집에 돌아와 잘 살았지요. 부모님 모시고 농사도 짓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깨가 쏟아지게 아주 잘 살았대요.